행사에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네, 일부러 안 가신 것은 아닐 테고요. 오늘 대구에서 있었던 물의 날과 로봇 산업 현장을 가시는 것의 일정을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는 해외 순방한다고 참석 안 했고요. 오늘은 퍼포먼스 협동 로봇 퍼포먼스 행사장에 참석하신다고 그래서 참석을 안 했는데 2시부터는 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는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을 모시는 국무총리나 내각의 자세가 아니라 그는 충분히 행사의 성격상 대통령께서 참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김정은 국방위원장 눈치 본다고 참석 안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서해에서 희생되신 용사들에 대한 본인의 애통한 심정을 오늘 SNS에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본의원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께서 존경하신다던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남북 통일에 대한 집념을 갖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는 남남 갈등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뜻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살아생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정치적 화해를 위해 당시 박근혜 당대표와 화해를 하셨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전 정부 인사들이 투옥되었는데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8.15 광복절에 대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법률적으로 형이 확정돼야만 사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아직은 아닙니다만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법률적 요건이 갖추어지면은 사면을 건의할 용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제가 미리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고로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두 분 전직 대통령이 지금 불행을 겪고 계시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고발됐거나 기소됐거나 그런 일은 아닙니다. 탄핵은 그 이전에 있었고요. 그건 아실 겁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안 갚습니다. 뭐 이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은 탄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적폐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요.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나온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탄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후관계는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 대책을 지금 미세먼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노후 석탄 발전소의 내기의 폐쇄 또 비상저감 조치를 취할 때는 가동의 제한, 경유차의 감축, 일부 차량의 제한, 일부 지자체생애지군 차량의 제한이 주된 대책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나 유치원, 특수학교 같은 이런 곳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등등을 하고 있고 국회에서 지난주에 미세먼지 관련법을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추가로 가능해지는 조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하면서 미세먼지와 줄이는 것과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미세먼지가 없는 최고의 경제성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원전은 줄이고 또 지금 LNG라든지 화력 석탄 발전은 더 늘리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삼척에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또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또한 온 산천을 파헤쳐서 태양광하고 하는 이거 용납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탈원전이 반헌법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굉장히 맞는데 저는 탈원전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 주장이 많습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선은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요.
탈원전이 올봄 미세먼지의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말씀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전 발전량은 늘어나고 있고요. 2024년까지 발전 설비와 발전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줄었어야 오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소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전 정권에서 11기의 인허가를 끝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낙연 총리의 답변이 틀리는 거 말이죠. 2010년도에 원전 가동률이 80%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60%대 65% 정도로 낮춰졌습니다. 그런데 원전이 지금 줄은 그 부분을 미세먼지가 많은 LNG 석탄 화력을 더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에 전혀 반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렇고 제가 답변하라 할 때 말이에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2009년도에는 4대강 사업을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최운열 의원 같은 의원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이렇게 파열음이 나오는데 이제 탈원전 정책을 재고할 그런 시점이 아닙니까?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우선요, 원전 가동률이 지난해 낮았던 것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부실공사에 따른 원전 정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랬던 것이고요. 그건 원전 안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영길 의원님, 최운열 의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여쭤보니까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이라면 정부의 정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가동률이 줄은 거는 운동권 그 원전 관련 책임자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보수 안전을 명목으로 해서 가동률을 줄인 겁니다. 그 국민들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전 안전을 위한 것이 어떻게 거짓말이겠습니까? 오늘 국무총리가 말하는 것은 저는 거짓말로 저는 생각합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으로 지금 두산중공업에 배보상을 해야 할 부분이 한 4,950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선 신한울 3, 4호기는 법적으로 공사가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 개시 절차 전에 업계의 관행대로 뭔가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지방과는 중앙정부 손배송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중앙정부와의 사이에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가 아니고 기업이 지금 죽게 다 돼 있어요. 정부는 계속 협의만 할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이제 3년째 들어왔는데 아직도 협의할 거예요? 그 문제는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총리님, 홍남기 부총리가 국무조정실장을 할 때 신한울 3, 4, 고려 5호기 공론화위 활동은 그때 공론할 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한한다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탈원전에 대한 공론화를 다 마쳤다 이 말하고 전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예, 공론화위원회가 원래 출발할 때의 취지는 지금 이 말씀이 맞습니다. 신고리 5, 6호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공론화위원회가 결론을 내기를 신고리 5, 6호기는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좋겠다. 다른 원전은 건설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또 분명히 지난번 공론화는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한한다고 그렇게 공론화에 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신규 원전 6기를 그 당시의 공론화의 여론조사로 밀어붙이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반헌법적이다, 반위헌적이다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여기 김부겸 장관이나 박상기 장관 두 분은 청와대의 청원에 따라서 버닝썬이라든지 김학의 사건 등 이거 지금